면역력 관리에 있어서 장만큼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. 바로 등입니다. 지금껏 등을 그냥 기대거나 누울 때 등짝 정도로 생각했다면 아닙니다. 등이 무슨 일을 하길래 면역이 있다고 하는 걸까? 등은 우리 몸의 중심축이자 좌우, 전후의 균형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안에 척수신경이 있고 자율신경이 흐르는 신경통로이기 때문에 몸 전체의 장기에 사인을 보내고 조정하는 중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등을 오래 구부리고 있으면 신체 각 부위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너무 당연할 거고요. 내가 볼 수 없는 곳 중에 제일 중요한 곳이 바로 내 등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마지막 단계, 등 면역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의학박사 서재걸입니다. 등을 생각하면 저는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옛날에 막 너무 더울 때 등목을 시켰거든요. 거기다 찬물을 껴얹으면 정신이 번쩍 든다라고 얘기했죠. 그래서 등에 정신이 있나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하나가 더 있네요.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야, 너 정신 차려 해서 어딜 때립니까? 등짝 스매싱을 하죠. 그래서 확실히 등에 정신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막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진짜 등에 정신이 있었어요. 바로 척수신경입니다. 등에는 우리 몸의 중심축을 이루는 척추가 있는데 척추가 왜 경추 몇 번, 흉추 몇 번, 요추 몇 번, 왜 이렇게 잘게 있었을까요? 그 안에다 척수신경이 있고 그 낱개마다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쪼개 넣지 않았을까요? 그렇죠?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척수신경인데 마치 이제 뿌리가 많은 단무지처럼 생겼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척수신경을 긴 뇌라고 표현합니다. 등은 척수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뼈와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는 몸의 기둥입니다. 기둥 앞에 장기들이 있습니다. 장기는 배 안에 있죠. 등 앞에, 배 뒤에 장기들이 있습니다. 이 장기가 뇌하고 서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연결하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딜리버리를 누가 하느냐? 등에 있는 척수신경이 합니다. 그래서 척수신경에서 바로 자율신경이 나와서 위 움직여, 장 움직여, 눈 움직여 이걸 우리가 명령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그게 자율신경. 그래서 외부 환경이 변해도 몸 안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, 출혈이나 탈수를 막기 위해서 혈압과 맥박을 변화시키고 산소 부족에 대비해서 호흡을 조절을 하는 것도 있죠.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도 호흡도 하고 있고 위도 움직여라 하는 신호를 이 척수신경이 보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다 하고 있다는 거죠. 의식을 하지 않아도 장기가 알아서 돌려가면서 살 수 있습니다. 근데 등이 굽는 순간 알아서 하는 신경이 알아서 못합니다.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. 이게 바로 면역이고 그걸 등이 조절한다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자,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어떻게 면역을 방해하고 있을까요? 스트레스로 여러분들이 불안을 느끼면 근육이 받아요. 경직돼요.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 표현을 쓰는데 누가 내 등 뒤에서 찌르려고 할 때 통과되지 않을 정도로 근육을 굳게 만드는 수비 행위 이거거든요.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고 있다는 얘기는 몸이 경직되고 근육을 굳게 만드는 방어 기전인데 목 근육하고 어깨 근육하고 등 근육이 같이 굳어버려요. 그러면 앞에 있는 신경을 눌러서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각자의 장기와의 연결을 끊어버려요. 그러면 위 움직여야 될 때 위 안 움직이니까 소화 안 되죠. 장 움직여야 되는데 장 움직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니까 가스가 가득 차죠.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 때 어떤 식의 언어로 병원을 갑니까? 저 등 근육이 굳어서 왔어요. 이렇게는 안 갑니다. 소화가 안 돼요. 가스가 차요라고 옵니다.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위 운동을 촉진하는 약을 줄 수도 있고 변비를 진정시키는 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일시적인 치료가 되지만 굳은 등이 풀린 적은 없죠. 그래서 이게 만성으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척추, 척수신경, 이 등을 펴는 게 스트레스 해소의 첫걸음이자 건강과 직결되는 면역력이거든요.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치고 자세가 좋은 사람 없죠. 늘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 있죠. 이게 한 250g 정도 되는데 심장하고 비슷한 무게입니다. 그래서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심장 같은 무게 하나를 더 들고 산다는 거거든요. 종이 한 장을 들어봤을 때
아무도 무겁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. 근데 그걸 1시간 들고 있어라. 그건 무겁죠. 그러니까 단순한 무게가 무거운 게 아니라 시간이 무거움을 만드는 거예요.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으니까 척추가 휘고 등 근육에 무리가 생겨서 스트레스를 계속 등으로 받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내 등은 어떤 상태일까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제가 걷는 거 좋아합니다. 하루에 40분 이상 걷는 거를 20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. 앞사람의 뒤통수의 꼭대기를 보고 걸어야 됩니다. 그래야 등이 펴진 상태입니다.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? 앞사람의 발 뒤꿈치를 보고 걷는다면 등이 구부러져 있는 거거든요. 내 시야가 걸을 때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가 일단은 중요합니다. 저는 이제 많은 환자분들 치료를 하면서 느끼는 거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이 하나하나가 다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쓰는 사람이 면역력이 좋은 사람입니다. 그죠?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죠. 근데 평생을 이 손가락을 안 쓰고 그냥 뭉치로만 살고 있으면 이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. 그럼 이 근육만 쓰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뭉치면 이 근육들을 다 쓸 수 없어요. 그래서 손가락이 제대로 안 움직이고 붓습니다라는 사람이 왔을 때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등을 봅니다. 등을 풀면 손가락이 움직입니다. 그 이유는 이 낱개로의 움직임을 근육들이 다 쓰지 못하면 등과 어깨 근육들도 굳어버리는 게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면역을 높이고 좋아지게 만드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손가락을 움직이는 겁니다. 또 한 가지 방법은 등에 있는 신경의 긴장을 좀 줄이고 등을 펴면 좋겠습니다. 등을 편다는 것 자체가 신경 지나가는 길을 비켜주는 겁니다. 제대로 지나가게끔 해주는 겁니다. 만약에 등을 구부리면 신경 가는 길이 눌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무릎을 붙이고 그리고 기대지 않고 가슴을 펴서 이 90도로 이렇게 유지하는 거. 근데 중요한 게 자, 팔을 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있습니다. 보통 그 총 겨눌 때 요거 보통 하는데 항복했을 때 항복이 아니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이 어깨가 라운드 숄더라고 그러죠. 굽은 사람들은 이 손바닥이 뒤로 가기 어렵습니다. 뒤로 못 갑니다. 이 엄지손가락하고 이런 게 눈을 조금만 돌려도 쉽게 보일 수 있고 근데 정말 등 면역이 좋은 사람은 이 엄지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뒤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. 이 정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등 면역이 제대로 작동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매일 15분씩 정도 하게 되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극받았던 그 근육들이 풀리면서 눌렸던 척수신경도 살아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무심결의 한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. 허벅지 안쪽 근육이 내전근이라고 있는데 이 내전근은 장요근과 연결되면서 요추 1번이라는 척추에 붙고 거기서 횡격막으로 붙어요. 호흡이 잘 되려면 허벅지 안쪽 근육이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충분히 자세가 좋은 사람이 호흡을 잘할 수 있거든요. 성악가들하고 일반인들이 노래하는 거에 차이점이 있어요. 보통 일반인들은 한음 한음을 끝낼 것처럼 다 내뱉어요. 누구의 이게 다 내뱉죠. 근데 성악가들 어떻게 하는지 잘 보여드릴까요? 누구의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? 호흡을 아끼는 거예요. 다 뱉지 않아요. 바로 읍수 호흡법인데 들이마실 때는 빨리 퀵 빨리 마시고 그 다음에 내쉴 때는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5초 동안 20%씩 호흡을 나눠서 내뱉을 수 있는 근육의 힘이 있어야 돼요.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? 허벅지 안쪽 근육과 장요근, 코어 근육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호흡을 잘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제 주변 보면 과거에 씨름 선수했고 유도했고 이랬는데 성악가로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. 그게 이 호흡 때문에, 이 근육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힘이 작용이 되면 등에 붙어 있는 장요근과 횡격막이 강화될 수 있어서 등 근육들도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읍수 호흡 운동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. 이 중력을 거슬러서 허벅지 힘을 만드는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이걸 하거든요. 앉아 있으면서도 환자 보고 틈 있을 때는 살짝 들고 있는 겁니다. 한쪽 다리 들고 있는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. 10초. 또 반대쪽도 한 10초 정도 들고 있고 이걸 반복하면 걷는 거 못지않게 등도 펴지고 허벅지 근육도 굉장히 강화되니까 이 운동을 꼭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과식을 해서 장에 부담을 주고 가스가 많이 차면 뒤에 있는 근육, 등 쪽 근육도 밀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예방하려면 소식을 하는 게 장 면역에도 좋고 등 면역에도 도움이 된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면역은 두 가지예요. 장 면역 유산균과 등 면역 신경에 있다. 이 두 가지가 다 조율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면역을 조절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병원을 갔는데 진단받지 못하고 아니면 치료를 했는데 늘 아프고 불편하다거나 이런 병은 어디에 원인이 있냐 하면 면역의 원인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라도 15분 동안 등을 펴는 게 놀라운 면역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는 자기 등을 좀 소중하게 여기고 등을 펴보자. 장에 좋은 균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바꿔보자. 이 두 가지를 하고도 안 되는지를 꼭 봐야 되는데 먹는 거 그대로 먹고 등은 구부려 있고 치료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죠. 그다음에 나 혼자 등 쓰다듬기 어렵잖아요. 등을 많이 쓰다듬어 주는 게 좋은 이유는 몸에서 나오는 몰핀이 엔돌핀인데 그 엔돌핀이 피부에서도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등을 쓰다듬어서 이 피부를 자극을 하게 되면 엔돌핀이 나와서 통증도 줄여주고 면역도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고요. 또 안 해먹어 또. 정봉아. 그만 울어. 이 등은 자기 스스로 등을 볼 수 없죠. 누군가 있어야 내 등을 봐줄 수 있죠. 그래서 꼭 혼자서만 어디서 살지 말고 여러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사는 게 결국 면역을 지키는 또 다른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